저는 지금 봉정사 극락전 앞에 와 있습니다. 극락전, 극락보전, 우량수전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극락, 글자 그대로 지극한 즐거움이 있는 곳, 우리 불교에서 서방정토라고 하죠. 인간이 사는 사바세계에서 서방정토까지의 거리가 무려 10만 억 불국토를 지나야 한대요. 이거는 계산상으로는 갈 수 없는 거리죠. 그런데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외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이 극락의 세계가 바로 우리 인간 세계에 이렇게 와 있죠. 그리고 이 극락전의 부처님은 반드시 아미타불입니다. 기둥이 총 4개입니다. 그러면 그 공포가 기둥 위에 하나씩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주심포라 그러죠. 공포는 기둥 위에 있어서 지붕에 하중을 받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기둥 거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게 창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 공포가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정면은 3칸입니다. 한자로는 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당연히 3칸이 됩니다. 측면은 4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마는 조심스럽게 겹처마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통형의 석가래가 있고 그 위에 얇게 그 평고대 또는 초맥이라 하는데요. 그 위에 똑같은 모습의 석가래 형태면은 확실하게 겹쳐마다라고 할 텐데, 그래도 역시 석가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거는 그 처마의 길이를 늘리고 또 장식적인 측면도 있죠. 아미타불입니다.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시죠. 방향은 동쪽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을 뵐 경우에는 서쪽을 바라보는 게 됩니다. 기둥 위를 지나가고 있는 저 아주 굵은 게 대들보입니다. 대들보와 이렇게 수직으로 가로지르고 있는 게 이게 돌인데요. 자, 그러면 도리가 하나, 안쪽에 둘, 그리고 가운데 3개, 그러면 저쪽도 4개, 5개. 그러면 도리 숫자를 가지고 오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건축물 안에 다시 집 같은 거를 지어서 닷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가로지르고 있는 게 바로 대들보입니다. 항상 이 대들보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게 돌입니다. 도리 중에 가장 그 가운데 높이 있는 것을 종돌이라 하고, 보통 그 상량문을 종돌이에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마루에서 상량문과 관련된 또는 그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보수를 했다, 중수를 했다라는 기록이 마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장대석 기단입니다. 초석은 이 정도면 잘 다듬어진 그런 초석입니다. 극락전, 극락보전 또는 우량수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미타전 또는 미타전이라는 그 여러 명칭으로 불립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봉정사 극락전 앞에 있습니다. 자, 봉이 머문 곳. 의상대사께서 종이로 학을 접어서 날렸는데 그 학이 이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능인스님이 672년 신라 문무왕, 이미 이제 통일신라로 접어 들어섰네요. 자, 그때 절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절의 특징을 간략하게 보면 정면 3칸, 측면 4칸인데요. 자, 이 칸은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 합니다. 한자로는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4개니까 예, 3칸입니다. 자, 그리고 기둥을 가까이서 보면 확연히 가운데가 볼록합니다. 베를림 양식이라 하죠. 서양에서도 이거는 엔타시스 양식으로 있습니다. 자, 기둥 위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 보면 저 이렇게 장식처럼 돼 있는데 저게 지붕의 하중을 이렇게 받는 기능을 하는 공포라고 하는 건데요. 저 공포의 공자가 이렇게 꼭대기 두공공자인데요. 우리가 저 상세히 보면 기둥 꼭대기에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채곡채곡 쌓는 형태로 공포를 만드는데 저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습니다. 자, 어때요? 기둥 4개, 저 공포 4개. 우리 저것을 주심포라고 하죠. 건물이 매우 심플해 보인다고 합니다. 72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이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 마루에서 이 중수한 기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은 공민왕 때도 이렇게 고쳤고, 그리고 조선 인조 때도 고쳤고, 그 기록에 의해서 그 전까지 부석사 무량수전이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졌는데 기록에 의해서 이 봉정사 극락전이 13년 정도 앞선다고 합니다. 봉정사 극락전 바로 옆에 또 하나의 국보 봉정사 대웅전이 있는데요. 자, 그 지붕이 봉정사 극락전 지붕은 맞배 지붕인데 우리 대웅전 지붕은 팔짝 지붕입니다. 팔짝 지붕인데요. 맨 꼭대기 그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을 내림마루라고, 그리고 그렇죠, 처마로 연결되는 저 부분을 처마마루라고 합니다. 내림마루입니다. 그리고 처마마루입니다. 자, 그러면 맞배 지붕은 저 처마마루가 없습니다. 자, 봉정사 극락전인데요. 바로 그 한눈에 비교할 수 있죠. 맞배 지붕입니다. 그냥 그 용마루를 기점으로 내림마루만 있습니다. 처마마루가 없습니다. 마루가 산마루 하면 산 꼭대기죠. 용마루는 집의 꼭대기입니다. 바로 용마루입니다. 맞배 지붕입니다. 처마마루가 없고 내림마루만 있습니다. 팔짝 지붕입니다. 내림마루, 그리고 내림마루 끝부분에서 처마마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면이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국보 15호입니다. 그 뒤쪽에 있는 게 봉정사 대웅전입니다. 국보 311호입니다. 국보 봉정사 대웅전 지붕의 곡선을 보고 계십니다. 현수 곡선이라 하기도 하고 또 사이클로이드 곡선이라고 한다는데 저 곡선을 하는 이유가 빗물의 배수가 아주 잘 된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멋있죠.
대웅전 측면은 3칸입니다. 대웅전 정면도 3칸입니다. 봉정사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도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죠.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 부처, 그리고 열애, 석가모니. 자, 이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로는 제자 가섭과 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웅전이 매우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목조 건물 절에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일단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기단은 그 자연석으로 장대석이 아닌 자연석 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역시 배헐림 기둥.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극락전과는 달리 주심포가 아니죠. 즉 공포가 기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타포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기둥 바로 옆에 이게 우리가 창방이라 하는데 창방 바로 위쪽에 이렇게 평방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저 평방은 반드시 타포식에만 나오는 양식입니다. 저는 이 그 곡선이 매우 아름답네요. 저기 그 용마루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린마루, 처마마루까지 타고 오는 저 곡선은 정말로 예술입니다. 국보 옆에 또 국보 311호 봉정사 대웅전입니다. 국보 15호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지금 위에 지금 깔고 있는 저 기와를 암기와를 합니다. 덮어버리는 이게 수기와입니다. 극락세계를 주관하시는 아미타불입니다. 건물 안에 또 하나의 마치 건물이 있는 것처럼 바로 탑집입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동향입니다. 이렇게 난간이 되어 있는 게 매우 독특합니다. 대웅전 가운데 울산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이 건축물의 규모로 봐서 이 마루는 쪽마루입니다. 그리고 이게 텐마루가 되려면 즉 앞쪽에 평주가 이렇게 서서 택간을 만들어야지 텐마루가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난간을 세웠을까를 계속 앉아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는 쪽마루인데 이 난간을 설치함으로써 마치 텐마루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아주 또 다른 감동을 느껴봅니다.